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유튜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팟캐스트에서 대선 후보별로 청년 공약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청년 공약 하나. 하나만 꼽자면은 저는 청년 기본소득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뽑자면은 청년 기본금융,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죠. 근데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거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청년 2030 인구가 전체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냥 대충 계산하면 그 중에 절반이 20대라고 치면 한 15% 정도? 그럼 이제 한 750만 명인데 연간 100만 원 주면은 7조 5천억인데 뭐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8만 원에서 9만 원 받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8만 원이면 교통비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꼭 뭔가 자기의 소득을 거의 대부분 대체해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기본소득만 받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소득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사실 그런 기본소득보다는 그 기본소득의 의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뭐 솔직히 연간 100만 원이면은 좀 작은 돈이긴 한데, 제가 한 달에 교통비가 한 8, 9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한 달에 교통비 8, 9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돈 낼 필요가 없다면은 알바를 조금이라도 덜 하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똑같이 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여가나 내 자기개발 활동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라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나쁘지 않은, 꽤 의미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 강화, 뭐 무고죄 처벌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청년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여가부 폐지. 이게 왜 청년 공약에 있지? 네, 그죠.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 이대남을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대남이시잖아요. 이제 맞아, 이제 3대남이구나. 근데 갑자기 이대남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네. 그래서 아마 이대남을 좀 노린 그런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하는 공약이에요. 청년들에게 집을 싸게,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라 원가에 분양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한 5년 뒤에 국가에게 이 집을 다시 되팔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차익은 청년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집을 보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요즘 24평짜리 아파트가 못해도 한 5, 6억은 갈 것 같은데 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원가도 비싸니까 한 80%는 굉장히 저리에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 5억 잡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는데 그래. 한 달에 200만 원을 월세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한 달에 월세 200 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면은 사실 뭐 집값 걱정은 아마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을 보면은 좀 너무 노골적인 공약이 아닌가.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해서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도 부동산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을 하는 그런 공약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실상은 부자들에게만 좋은 공약, 부자들만 돈을 불릴 수 있고 뭐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림의 떡이나 같은, 그러면서 동시에 건설사들도 배불리기 좋은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자산을 굴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리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심상정 후보 얘기도 해볼까요? 네, 뭐 심상정 후보도 여러 가지 청년 공약을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저는 학자금 대출 개편을 꼽고 싶어요. 이제 신규 학자금 대출부터는 이자를 전면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 해주겠다. 동시에 장기 연체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또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게 대부분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녹록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빚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학자금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150만 원만 빌려도 한 달에 한 2천 얼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150만 원만 빌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빚을 져야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이 쌓이게 되면은 이 금리가 무시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십만 원씩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예산으로. 그런 거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청년 학생들에게는 되게 효용이 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네네. 만 청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 원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리고 보호시설 퇴소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5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냥 현금으로 3천만 원 바로 던져주겠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저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은 사기당하기도 쉽고 또 아직 소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막 사회에 내던져진 청년들에게는 사실 이 돈 쉽게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큰 돈 주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뭐 그걸로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본인이 뭐 좀 아껴뒀다가 뭐 나중에 사업을 하든 자기가 어쨌든 20대를 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큰 돈이 생기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연금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될 때쯤에는 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주장인데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단일 체제로 개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필요한데 두 유력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청년들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선배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선배들이 보험료를 덜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꺼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 전면 폐지하고 정시를 100%로 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조정하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시 비율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파격적으로 수시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새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시 비율을 늘리는 거는 결국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수록 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공교육도 제대로 잘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정시로 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로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사교육도 잘 받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에서 좀 더 잘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 공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시랑 수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수능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번 수능 때 생명과학 2의 20번 문제 세계 석학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이 과연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제도를 이어가면서 정시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다만 뭐 정시 비율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수시 비리 관련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불공정한 입시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그런 게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시로 하나 정시로 하나 어쨌든 결국엔 있는 집 자식들이 잘 보는 거는 사실 피치 못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정시냐 수시냐 이런 거 논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도 우리가 좀 방식을 바꾸고 문제의 유형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방금 현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정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회사 채용 구조도 다 바꿔야 돼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녀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종 확정됐죠. 그리고 사실 알잖아요. 그 채용 비리가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재벌가 자식들 보세요. 그냥 다 순식간에 진급하고 승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 도려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못하고 결국 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아쉽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교육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걸 한두 가지 공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후보들의 특징 있는 공약들 한 번씩 이렇게 다뤄봤고요. 뭐 전체적인 총평은 좀 어때요? 일단 오늘 이 네 후보가 내놓은 청년 공약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공약만 보면은 전 80점, 90점 이상 주고 싶어요. 공약만 보면 다들 훌륭해요. 몇 가지 빼고는.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약을 지킬 것이냐라는 거죠. 이 18대 대선에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만 보면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 노회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지켜지기만 하면 정말 훌륭한 공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이 후보들 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공약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훌륭한 공약들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뭔가 다 퍼주기 식으로 가는 듯한 공약들이어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 줄게, 뭐 기초자산 형성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지만 이게 정말 청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다고 했지 돈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문제하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하고 요즘 뭐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고향이 됐지만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청년 공약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공약은 몇 개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퍼주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전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대출이 마냥 퍼주기의 뭐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